이번 주말 뉴욕과 뉴저지 일부 지역에 눈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커지며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화이트 주말이 될 전망입니다. 연방법원이 뉴욕시 교통혼잡세 제도의 향방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내년 1월 28일 구두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생굴과 관련된 살모넬라 집단 감염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이번 주말 뉴욕과 뉴저지 일부 지역에 눈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커지며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화이트 주말이 될 전망입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으로 이루어진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인근은 최소 3인치 정도의 적설이 예상되며 그 외 지역은 더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뉴욕시 5개 자치구의 북쪽과 서쪽, 뉴저지 북동부와 로어 허드슨밸리, 코네티컷 남서부 지역에는 많게는 최대 8인치 안팎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최소 5인치 정도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눈은 금요일 오후 6시 전후 시작돼 밤사이 본격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이며 자정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가장 강하게 내릴 전망입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점차 약해지겠지만 주말 이동에는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후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사이 약한 눈이나 진눈깨비가 내릴 수 있고 새해 초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법원이 뉴욕시 교통혼잡세 제도의 향방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내년 1월 28일 구두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맨해튼 교통혼잡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MTA는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승인된 교통혼잡세를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철회했다며 지난 2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로이스 리먼 판사는 최종 판결이 2025년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 23일 그는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다음 달 2시간짜리 심리를 잡았습니다. 교통혼잡세는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제도로 올해 1월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맨해튼 60번가부터 최남단까지 혼잡시간대 진입하는 승용차는 $9를 내야 하고 트럭에는 더 높은 요금이 부과됩니다. MTA는 교통혼잡세 수입을 바탕으로 2026년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고 2025년 순수입은 약 5억 4,830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생굴과 관련된 살모넬라 집단 감염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23일 발표를 통해 동일한 살모넬라 균주에 감염된 환자가 모두 64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6명은 11월 초 이후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번 집단 감염은 다른 살모넬라 사례보다 입원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별로 보면 펜실베이니아주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7명, 뉴저지 6명, 코네티컷 2명 등이 보고됐습니다. 보건당국이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74%가 증상 발생 전 일주일 이내에 생굴을 먹었다고 답했습니다. CDC와 FDA는 감염된 굴에 공통된 유통 경로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식적인 리콜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CDC는 굴을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권고하면서 레몬즙이나 핫소스는 살모넬라균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모넬라는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설립 이후 누적 기부금 2천만 달러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2002년 설립된 이후 세대를 아우르는 한인 기부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자선 재단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미 전역 126개 비영리 단체에 518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해왔습니다. 윤경복 한인 커뮤니티 재단 회장은 과거에는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주류 재단의 투자가 거의 없었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나눔의 문화를 구축했다며 이번 성과는 우리가 부족함의 시기를 지나 더 큰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300만 달러 보조금은 총 42개 비영리 단체에 배분되며 사회 서비스와 직업 훈련, 청소년 프로그램, 식량 의료 접근성 확대, 시민 참여와 옹호 활동 등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는 다양한 분야를 지원합니다. 일부 지원금은 샌프란시스코 한인 커뮤니티 재단과 서울 메디컬 그룹, YS 김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수혜 단체들은 10개 주에 걸쳐 있으며 한인 커뮤니티 재단은 이를 통해 전국 단위 한인 커뮤니티 재단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들의 임금을 압류하는 절차에 착수합니다. 교육부가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임금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통지 대상이 이후 매달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법원 명령 없이 연방정부가 고용주에게 직접 압류를 지시해 급여의 최대 15%를 공제하는 행정적 임금 압류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차주가 90일 이상 상환을 미루면 연체자로 270일을 넘기면 채무 불이행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채무 불이행자는 500만 명을 넘고 연체자도 약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학자금 대출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임금 압류와 함께 세금 환급금이나 사회보장 급여를 상계하는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도 재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법률로 대학원생과 학부모가 받을 수 있는 연방학자금 대출 한도가 축소됐고 일부 상환 유예 제도도 폐지됐습니다. 이달 초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상환 조정 제도 세이브 폐지 방침도 발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을 내년 3월부터 현행 추첨제가 아닌 고임금 순으로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대폭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확정, 한인 취업비자 희망자들에게도 큰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발급 방식을 대폭 개정하는 새 규정을 23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은 H-1B 비자 발급 대상자 선정에 있어 기존의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임금 및 경력자로 분류된 신청자가 선발될 확률을 높이는 가중치를 주는 추첨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DHS에 따르면 새 규정은 오는 29일 연방관보에 게시돼 새해 2월 27일부터 발효됩니다. H-1B 비자는 연간 총 8만 5천 개의 쿼터가 정해져 있으며 이 가운데 2만 개는 석사학위 이상 인력에 배정됩니다. 매년 신청자가 쿼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현재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발급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DHS가 이번에 발표한 새 규정은 비자 발급 대상자 선정 방식을 고임금 경력자들을 우대하는 방식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임금에 따라 4개 등급으로 신청자를 분류하고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등급에는 4차례, 가장 낮은 등급에는 1차례만 추첨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신청자에게 동등한 추첨 기회가 제공됐다면 새 규정은 임금이 높은 신청자가 비자 발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DHS의 추정에 따르면 가장 임금이 낮은 1등급의 경우 선발 확률이 15.29%이지만 2등급은 30.58%, 3등급은 45.87%, 임금이 가장 높은 4등급은 61.16%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이 같은 변화는 내년 3월로 예정된 2027 회계연도 H-1B 비자 신청 때부터 적용됩니다. 연방법원이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미재계와 대학협회가 제기한 소송을 23일 기각했습니다. 베릴 하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H-1B 수수료 인상 조치는 이민을 규제하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포함된다며 미 상공회의소와 미 대학협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정치적 판단의 궁극적 타당성에 대한 양측의 열띤 논쟁은 법원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정책 결정에 따라 시행되고 포고문에 명시된 조치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한 포고문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H-1B 신청 수수료 인상은 연방 이민법과 충돌하며
기업 병원 등 일자리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지난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H-1B 프로그램을 다루는 이민법 조항과 어긋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는 게 상공회의소와 대학협회의 주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수장을 맡아 출범한 정보효율부가 연방 예산 절감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실제 정보 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효율부는 올 1월 출범 이후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정보 용역 취소, 보조금 삭감 등 2만 9천여 건의 감축 조치를 단행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10월 4일까지 총 2,140억 달러를 절감해 납세자 1명당 1,329달러를 아꼈다는 게 도지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자체 분석 결과 정보효율부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과 달랐으며 소규모 감축 조치들을 합쳐도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정부 지출이 오히려 전보다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회계 재정 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은 6조 9,500억 달러였는데 2025 회계연도엔 7조 10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 이유를 정보효율부가 주장한 예산 절감 내역 중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정보효율부가 발표한 정부 취소 계약 및 보조금 목록에서 가장 규모가 큰 13건은 모두 사실과 달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보지가 제시한 절감 주요 사례 40개 중 실제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12건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나머지 28건에선 중복 계산, 일정 오류, 분류 오류, 과장 등의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또 정보효율부가 종료했다는 프로그램 7개는 실제 종료되지 않았고 이 중 4개는 법원 판결로 부활했습니다. 머스크는 도지가 정부 역사상 가장 투명한 조직이 될 것이며 테크업계의 정확성을 정부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활동은 불투명했고 오류와 정보 삭제, 민간 기업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회계 처리 등의 문제들로 점철됐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비판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극적인 단속 영상을 만들고 퍼뜨리는 데 집중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3일 ICA 공보팀 내부 채팅방을 입수 분석한 결과 ICA가 정부의 반이민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자극적인 이민자 단속 영상을 제작해 쏟아내는 인플루언서용 미디어 머신으로 변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ICA는 공공안전에 방점을 두고 자체 홍보는 되도록 자제해왔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은 미국을 지키는 데 필수 조치라는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ICA 공보팀은 이민자들을 최악 중에 최악으로 묘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채팅방에선 좋은 체포 영상,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고용된 사례 등을 찾거나 이민자들이 쫓기고 붙잡히고 구금되는 모습을 담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방송 뉴스를 도배하라는 지시 등이 오갔습니다. 이민자 단속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응하고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콘텐츠 생산에 집중한 것입니다. ICA 공보팀은 백악관 심기를 맞추기 위해 홍보 영상 조회수에 신경 쓰면서 체포된 이민자를 콘텐츠 소재 정도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ICA 요원이 한 이민자를 길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수갑을 채운 장면은 액션으로 가득 찬 영상이라는 설명을 붙여 SNS에 게재했습니다. 공보팀은 영상이 널리 퍼지자 채팅방에서 13시간 만에 조회수 210만 회, 정말 대단하다 등 축하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만 ICA가 바이럴 공세를 했음에도 이민 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지난 1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민 정책 지지율은 38%로 지난 3월 49%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유권자 절반가량이 오는 2028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에서는 JD 벤스 부통령을, 민주당 진영에서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함께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 절반은 이미 2028년 대선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8년 대선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여야 어느 쪽에서도 현직 대통령이 후보로 나서지 않는 선거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응답자 중 33%는 마음에 둔 후보가 있다고 밝혔으며 나머지는 아직 구체적인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선호 후보를 정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공화 보수 성향과 민주진보 성향 후보가 비슷한 비율로 언급됐습니다. 공화당 및 공화당 성향 무소속 후보 가운데서는 펜스 부통령이 22%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4%,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2%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3%는 헌법상 3선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출마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후보 중에서는 뉴섬 주지사가 11%로 가장 많이 언급됐으며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5%,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 4%, 피트 부티지지 전 연방교통부 장관 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2%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출마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하나금융그룹이 개인과 기업 금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하나은행 USA 법인에 1억 불 규모의 자본을 투자하며 미주시장 공략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방검찰 뉴저지주 지검은 시티그룹 투자부서에 근무하는 한인 김모 씨와 무하메드 쇼카 등 총 6명을 주가 조작 및 내부자 거래를 통해 4,100만 달러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뉴욕, 뉴저지를 비롯한 전국의 21개 주와 워싱턴 DC가 연방소비자 금융보호국을 폐쇄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뉴욕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현행 16.50달러에서 17달러로 50센트 인상됩니다. 북한 요원들 약 1,800명이 아마존의 IT 부서에 취업을 시도했으나 아마존의 보안팀에 적발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북한 요원들의 취업 목적은 달러 벌이를 통한 무기, 개발 자금 송금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첨 시 약 16억 달러가 걸려있던 파워볼 복권의 1등 당첨자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아 다음 회차의 1등 당첨금이 17억 달러에 이르게 되면서 미국 복권 역사상 최고의 당첨금으로 기록됐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계가 빠듯해지자 예년보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중고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 같은 소비 흐름은 스레드업, 세이버스 밸류 빌리지와 같은 중고 거래 업체들의 실적 상승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영화응행 집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지난 17일에 개봉한 아바타3는 21일까지 북미에서 8,800만 달러, 그 이외 지역에서 2억 5,7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총 티켓 수입 3억 4,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최저 기온은 2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8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24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